자, 먼저 이제 타입 툴, 즉 이제 글씨를 쓰는 도구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글씨를 쓸 때 여기에 있는 이 도구들을 어떤 도구들을 이용해서 문자를 입력할 수 있는지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여기에 있는 문자 도구를 꾹 눌러 보십시오. 문자 도구를 꾹 누르면 도구 상자의 문자 도구를 꾹 누르시면 이렇게 문자 도구 밑에 하위에 6개가 있죠. 6개의 도구들이 있습니다. 자, 여기에 있는 이 6개의 도구들은 포토샵하고 비교해 봤을 때 다를 게 없습니다. 포토샵에서는 여기에 있는 문자 도구가 4개로 되어 있죠. 하나는 가로로 문자를 입력할 수 있고요. 또 하나는 세로로 문자를 입력할 수 있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가로로 선택 영역으로 글씨를 쓸 수가 있고, 또 하나는 세로의 선택 영역으로 쓸 수가 있었죠. 자, 지금 여기에 있는 요거를 확대해 놓은 게 바로 밖에 있는 요겁니다. 밖에서 설명하기 좋게 이렇게 이제 얘를 빼놨는데요. 여기에 있는 요 위에 있는 3개의 메뉴와 밑에 있는 메뉴는요, 글씨가 가로와 세로로 입력된다는 차이밖에 없습니다. 결국에 핵심적인 이 타입 툴의 기능은 이렇게 위에 있는 3가지로 볼 수가 있겠죠. 위에 있는 3가지로 볼 수가 있겠죠. 자, 첫 번째 간단하게 요약해서 설명드리면 이 타입 툴은 아트보드 위에 또는 아트보드 밖에도 상관은 없습니다. 얘를 클릭해서 문자를 입력할 수 있고요. 이 타입 툴을 클릭 드래그 하면 박스가 생깁니다. 박스가 생기는데 얘를 우리나라 말로 하면 문자 상자라고 얘기하겠죠. 그 다음에 그냥 영어로 하면은 텍스트 프레임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텍스트 프레임을 만들어서 문자를 입력할 수도 있고요. 그냥 클릭하고 문자를 입력하기 시작하면 문자 상자가 없이 텍스트를 입력할 수 있습니다. 크게 2가지 방법으로 쓰는데, 여기에 있는 이 타입 툴을 글씨 양이 얼마 되지 않을 때에는 그냥 클릭해서 바로 써버리고요. 글씨의 양이 많아, 본문같이 그랬을 경우에는 얘를 클릭 드래그해서 문자 상자를 만든 다음에 사용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자, 여기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죠. 타입 툴 분량에 따라서 2가지 방법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게 바로 첫 번째 설명입니다. 되셨죠? 자, 그 다음에 문자를 이제 입력하기 앞서서 여러분들 이제 기본적으로 기억하셔야 되는 것들 2가지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첫 번째, 문자를 입력하다가 컨트롤 엔터를 누르면 입력 상태에 있는 커서를 밖으로 뺄 수 있습니다. 자, 제가 이렇게 커서를 안에다 집어넣었다가 컨트롤 엔터 누르면 문자 입력 상태에서 커서가 빠지죠. 그러면서 셀렉션 도구로 변환합니다. 자, 한번 해보십시오. 문자 도구 선택하시고 바탕화면 클릭해서 문자를 입력하다가 컨트롤 누른 상태에서 엔터를 치시면 커서가 밖으로 빠지면서 자, 이렇게 셀렉션 툴로 바뀝니다. 됐죠? 자, 그 다음에 문자를 이렇게 입력하는 도중에 컨트롤 키를 누르고 바탕화면을 클릭하고 다시 컨트롤을 띄면 다시 문자 도구로 돌아가죠. 이렇게 보실 수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에 있는 옵션 중에서 여러분들 하나 또 기억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 타입 보십시오. 타입 메뉴 보겠습니다. 타입의 맨 아래에 보시면 쇼 히든 캐릭터라고 하는 메뉴가 있네요. 찾으셨어요?
예. 예. 쇼 히든 캐릭터라고 하는 옵션이 있습니다. 예. 컨트롤 알트 누른 상태에서 I를 누르시면 예, 타입 쇼 히든 캐릭터라고 하는 메뉴가 있죠. 예. 그래서 컨트롤 알트 I를 누르면 이렇게 숨겨진 문자를 표시할 수가 있는데 얘는 문자를 입력할 때는 가급적이면은 이렇게 얘를 보면서 작업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자, 줄을 바꿀 때 그냥 엔터를 치면 이렇게 단락이 끊어지고, 그렇죠? 엔터를 치면 단락이 끊어지고 시프트를 누르면은 이렇게 줄은 내려가지만 단락을 이어줬다라고 하는 이 표시를 볼 수가 있죠. 예, 그래서 요 사이의 간격도 내가 스페이스바 한 번 눌렀는지 두 번 눌렀는지 확인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문자를 편집할 때는 쇼 히든 캐릭터라고 하는 거는 필수적으로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 다음 여기 보면은 패널이 4개가 있습니다. 패널이 4개가 있어요. 자, 이렇게 보면 자, 첫 번째 캐릭터라고 하는 거는 문자고 패러그래프라고 하는 거는 단락이란 뜻이죠. 얘는 문자, 얘는 단락이죠. 캐릭터에 있는 여기에 이 메뉴들이 지금 어떤 메뉴들인지 몰라도 내가 여기에 있는 캐릭터 패널에 있는 메뉴를 적용시키기 위해서는 문자 도구로 해당하는 문자를 클릭 드래그한 상태에서 얘를 적용하거나, 첫 번째 방법, 또는 까만색 화살표 또는 하얀색 화살표 셀렉션 툴로 그 문자 전체를 클릭한 상태에서 얘를 메뉴를 적용하면 내가 선택한 문자가 바뀌는 겁니다. 반면에 여기에 있는 이 단락은요, 이 단락은 커서가 단락에 위치하고 있으면 이런 정렬들을 바꿔줄 수 있습니다. 여기에 있는 옵션들은 드래그해서 선택해서 적용시키는 게 아니라 커서가 그 단락에 위치하고만 있으면 단락 효과가 적용되는 겁니다. 커서가 위치한 단락을 가운데 정렬하고 왼쪽 정렬하고 오른쪽 정렬하고 이렇게 만들어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적용하는 방법 다른 거 아시겠죠? 예,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에 있는 캐릭터 스타일도 내가 만약에 어떤 문자를 드래그한 상태에서 이 스타일을 씌운다라고 하면은 캐릭터 스타일을 씌울 수가 있고요. 어떤 단락에 커서가 위치하고 있을 때 패러그래프 스타일, 단락 스타일을 씌우면 전체 그 단락에 이 효과가 적용되는 게 맞겠죠. 그렇죠? 예. 근데 일러스트레이터 CS6에서는 문제가 하나 있는 게 뭐냐면 원래는 이론상으로는 커서가 위치해서 단락 스타일을 적용시키면 얘가 들어가는 게 맞습니다. 예, 하지만 그게 잘 안 될 때도 있어요. 그럴 때는 전체를 선택한 상태에서 스타일을 줘야 된다. 예, 여기까지 해서 여기까지 해서 전체 문자 패널 어떻게 사용하는지, 그 다음에 환경이 어떻게 되는지 이 문자에 대해서 먼저 알아봤습니다.